여러분, 오늘은 간섭에 들어갑니다. 간섭. 페이지. 야, 니네 전자기파까지 다 파의 종류는 다 배웠지? 여기서는 안 했어요. 잠깐만. 여기서 안 했다. 아, 오케이. 알았어. 페이지 260쪽. 정수하나 했어? 광동이까지는 했고, 260쪽. 그림도 쌤 똑같이 그렸어요. 258. 자, 전자기파라고 했어. 전자기파.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일단 특징을 보자. 얘는 무슨 파에 해당되고 횡파에 해당돼. 알았어? 그리고 또 얘는 말 그대로 매질이 필요하냐 없냐? 매질이 필요 없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자기파 말고 무슨 파 배웠어요? 탄성파 배웠죠. 그죠? 매질이 필요한 파. 네. 전자기파, 얘는 빛을 포함한 파죠. 거기 보시면 중요한 말이 있어요. 얘가 공간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전자기파를 통해서 인간이 뭐를 하고 있어요? 통신이라는 걸 하고 있고요. 레이더라는 걸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자기파의 발견의 아빠가 누구냐? 맥스웰이에요. 우리는 커피로 알고 있지만 이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해서 지금 무선 통신이 있죠. 그거의 아버지. 그러면 이 전자기파의 모습을 보면 전기장과 자기장이 서로 몇 도를 이루고 있죠? 맞습니다. 이렇게 각을 놓고 보면 봐봐요. 이 선을 따라서 움직일 때, 자,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누구라고 잡는다면, 전기장이라고 잡는다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자기장으로 배운 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이런 파가 왜 생기냐는 거지. 야, 얘들 지금 바뀌지. 방향이 바뀌잖아, 계속. 이거 전류로 따지면 뭐냐? 교류잖아, 교류. 그지? 이런 전파를 만들어내는 원리가 뭐냐? 전자를 움직여서 내는 거야. 전자를 움직이게 되면 뭐가 흘러? 전류. 그렇지. 전류가 있으면 뭐가 생겨? 빙고. 그래서 얘를 주파수를 만드는 거죠. 수신기에서도 그 고유 주파수를 받는 수신기가 있다면 그게 통신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전파 차단기는 그런 거. 전파 차단기는 그 파를 상쇄시키는 거죠. 알겠어요? 어떻게 상쇄시켜? 횡파이다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매질이 필요가 없어서 네. 이 전자기파의 속력은 지붕에서 진공에서 제일 빠르고 공기 그 다음에 물 이렇게 되겠죠. 알겠지? 지금 여기에 나오는 전자기파의 진행 과정을 보면 결국 이것들이 전자기장과 그러니까 전기장과 자기장의 조합으로 일어난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이런 선으로 볼 때 자, 실제로 이렇게 전기장이 형성이 된다면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서로 몇 도 관계죠? 90도. 그래서 우리가 오른손 법칙에서 전기장과 자기장이 90도였죠. 전류 방향과 그 다음에 자기장 방향이. 그죠? 실질적으로 이거는 맥스웰이라는 과학자가 처음 발견했고 이것을 헤르츠가 증명을 해요.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전자기장,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을 설명하고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은 무슨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정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전자기파의 진행파가 서로 수직이다. 알겠습니까? 그것만 잘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얘를 무슨 파라고 부른다? 횡파라고 부른다. 자, 전자기파의 성질 첫 번째 뭐였죠? 매질이 필요 없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게 전자기파예요? 아, 괜찮아요. 누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서로 몇 도이면 돼요? 90도이면 됩니다. 아시겠죠? 보는 방향에 따라 달라져요. 자, 전자기파의 속력은 우리가 보통 말하는 빛의 속력과 동일해요. 전자기파가
그 속에 빛이 포함되니까 진공 속에서 초당 30만 킬로입니다.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라고 하죠. 자, 거기서 빛의 속력을 C, 전자기파의 진동수를 F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때 C는 뭐라고 해요? 람다 곱하기 F다. 이거 명심합니다. 네. 이거는요, 자외선이든 감마선이든 전파든 속도가 다 어떻다? 같다. 고루. 잘 봐요. 실제로 우리가 가시광선에 봤을 때도 빨주노초 파남보를 잡을 때, 자,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다? 짧고, 그럼 진동수가 어떻다? 커져서 속도는 어떻다? 동일하다. 이거죠. 이쪽으로 해서 에너지 어때요? 커져요. 네, 에너지 셉니다. 알았습니까? 그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알았지? 네. 파장 곱하기 진동수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 다음 전자기파의 에너지. 내가 에너지는 뭐에 비례한다고? 이 진동수. 사실은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 제곱에 비례하거든. 여기서는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곱에 비례한다고 하거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면 파장이 어떨수록 에너지가 세다. 짧을수록. 그래서 초단파가 에너지 센 겁니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를 보세요. 사실은 파장에 따라 구분합니다. 짧은 파 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세고 진동수가 크고, 그래서 우리가 가시광선이 가장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이기 때문에 빨간 초파하는 보에서 보라색 옆에가 무슨 선이에요? 자외선. 자외선. 빨간색 옆에가. 그지? 적외선 쪽으로 한번 가볼래? 적외선 쪽으로 쭉 가다 보면 마이크로파 뜨고 라디오파 뜨고, 이 파 중에 니네 통신에 이용되는 게 무슨 파일까? 라디오파겠죠. 라디오. 그리고 전자레인지 이용하는 게 마이크로파고요. 이해가서 그 다음 자외선 쪽으로 가봐요. X선이 있고 감마선이 있죠. 네. 여러분 감마선 그러니까 무슨 선이에요? 방사선. 방사선입니다. 얘는 굉장히 센 거죠. 네. X선은 여러분들 병원에서 많이 쓰는, CT. 그죠? CT하고는 좀 다르지만 X선은 우리 몸을 물전시켜서 엑스레이. 혹은 통과시켜서 엑스레이를 찍는 선이겠죠. 실제로 X선도 여러분 어때요? 네. 아, 저기 우리 몸에 많이 해로워요. 많이 찍게 되면. 알았지?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 그러니까요. 저는 아직 어떻게 된 사람은 본 적은 걸려. 없어요. 근데 피부 조직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몸에 피부가 계속 그 세포가 굉장히 분열을 계속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 에너지가 들어오면 자칫 신호의 전달이 잘못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세포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생기는 게 뭡니까? 아, 암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어렸을 때는요, 분열이 똑바른 신호에 의해서 오차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는데 나이가 들었다는 건 오차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차 확률이 많은 피부가 자꾸 나타나면 나이가 드는 거예요. 늙고. 여러분들은 뭐 지금 피부 탱탱하잖아요. 그런 데서 약도 먹고요. 자, 페이지 261쪽 오른쪽에 각 선에 대한, 이거 문제 한 문제 꼭 출제됩니다. 감마선은 방사선이죠. 네. 그래서 특징을 보면 이건 반드시 나와요. 파장은 매우 짧고 진동수는 매우 크다. 맨날 나와요. 알았습니까? 네. 파장은 매우 짧고 진동수는 매우 크다. 그러니 에너지는 크겠죠. 네. 또 하나, 투과력이 매우 강하다. 그래서 실제로 투과력이 강하고 알파, 베타, 감마 중에 감마가 제일 투과력이 좋아요. 이걸 남색이 되겠죠? 파괴하는 거예요. 실제로 방사선 치료를 할 때는 이걸 쓰는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기술이 정확한 암세포 공격을 못해요. 주변에다가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주변 정상세포가 죽게 돼요. 그냥 폭격. 예, 말 그대로 폭격이에요. 유도탄처럼 한 발 딱 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랑 처럼. 예, 그렇게 되면 방사선 치료가 시작되면 몸의 세포의 발달이 발육 과정이 늦어져가지고 머리가 빠져요, 일단. 자, 그 다음 정상적 피부 조직을 해칠 수 있고 누적되면 또 다른 암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는 검사를 통해서 장기적 치료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감마선 망원경이라는 거 있죠, 여러분. 감마선 망원경이 뭐냐면, 여러분, 실제로 초단파들은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이걸로 어떤 형상을, 어떤 그런 물체의 성질을 본다면 굉장히 선명하게 찍혀요. 근데 문제는 왜 이런 대기에서는 쓸 수 없느냐? 회전이 안 돼요. 못 들고 와요. 아, 파장이 짧잖아요? 널리 못 퍼져요. 매질이 간섭이 있어서. 근데 우주는 진공 상태잖아요.
그래서 갈 수 있는데 주변에 별들이 많아갖고 간섭 현상이 생기면 못 봐요, 그걸 잘. 근데 홀로 있는 애들이 있죠. 좀 가까운 애들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촬영에 많이 써요. 여기서 근거리라는 건 몇만 광년입니다, 알죠? 다음에 X선 보세요. 자외선보다 파장이 짧은, 그러니까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센 이런 뜻입니다. 거기 특징을 보시면 투과력이 강해서 인체 내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엑스레이 촬영이다. 그 다음에 신체 조직이 X선에 많이 노출되면 아무래도 분열에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정상적인 세포보다는 비정상 세포가 만들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뭐를 유발한다? 암을 유발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용은 의료, 보안검색, 도체 결정구조 연구, 현미경. 실제로 여러분 현미경 같은 경우도 전자현미경이 있고, 그죠? 네. 스캠이 있고, 그 다음에 템이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에서, 그러니까 가시광선 현미경, 광학현미경보다 훨씬 더 센, 선명한, 작고, 미세한 것들을 볼 수 있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세 번째, 자외선. 가시광선의 보라색 빛보다는 파장이 짧다. 당연하겠죠. 에너지가 자외선이 셉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외선 맞으면 얼굴 어때요? 타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으세요. 자, 일단 살균 과정이 있습니다. 자외선 살균기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자외선은 살균균이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생물을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왜 어떻게 죽이냐면요. 맞으면 세포가, 여러분 미생물들은 단순 원핵세포나 이런 유들이거든요. 세균 정도 되고, 그러니까 세균을 원핵세포라고 불러요, 여러분들. 세균 자체를 원핵세포. 그 다음에 곰팡이 같은 것들이 이제 진핵세포고 다세포거든요. 근데 이런 자외선을 쏘게 되면 원핵세포들이 이 자외선을 맞고 피부가 터져요. 그 세포 자체가. 걔들은, 원핵세포들은요, 체세포 분열 자체가 생식이잖아요. 그죠? 근데 분열법으로 분열을 하는 애들인데, 그 애들 다 세포를 작살내볼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있는 성분들이 우리가 자외선 쏴고 타죠? 이거 세포 여러 개가 탄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개의 세포는 그냥 죽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그 다음, 물질의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화학작용이 강하다. 여러분, 화학이 뭐의 학문이야? 전자. 그 전자를 움직일 수 있어요, 자외선이. 그 다음에, 물질 속에 포함된 형광물질이 자외선을 흡수시키면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형광작용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외선을 쏘게 되면요, 이 전자들,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에너지가 불안정한, 안정한, 실제로 안정한 쪽으로 더 떨어지면서 에너지차가 발생을 하거든. 발광다이오드처럼.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색깔들을 보여주게 해. 그래서 실제로 이런 걸로 뭐 이렇게 얼비쳐서 자외선을 비춰가지고 뭐 화폐 구분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햇빛에 포함된 자외선, 비타민 D. 여러분,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이거 이렇게 누르면 안 나오잖아, 다시. 여러분, 맞지 않아요? 이제 각기 때문에. 여러분, 소독병이 네. 구루병이라고 해요. 구루병. 여러분, D가 뭐예요? 이렇게 D가. 이렇게 생겼죠? 곱추. 등 이렇게 동그란 곱추. 연상되죠? 그럼 괴혈병 뭐예요? C. 사람 C. 잇몸이 피나는 거, 괴혈병. B가 각기병. B. 왜? 이렇게 탱탱하게 누르면 B죠? 그래서 비타민 B. 알겠어요? A가 눈이잖아요, 눈. 이거 눈. A. 옆으로 놓으면. 야맹증. 이야. 알겠어요? 안기모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두면 뭐 그냥 볼 수 있겠지? 자, 이용. 의료기구 소독기, 손소독기, 식기소독기, 그리고 위조지폐. 왜? 위조지폐들은 이것까지 홀로그램까지 복사할 수는 없거든. 요즘은 위조지폐 감별법이 굉장히 뛰어나. 실제로 정상인들은 이렇게 옆으로 보고 이렇게 보고 뾰족뾰족한 거 있으면 이거 정상 지폐인가 보다 하지만 자외선을 쏘게 되면 규칙성이 다 드러난대. 금방 구별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자, 네 번째, 가시광선은 누구보다도 니들이 잘할 거 아니야? 이건 넘어간다. 알겠지? 거기 참 라이파이라는 게 있어, 얘들아. 이거 가시광선을 이용한 뭐라고 우선통신 기술인데, 얘들아, 실제로 왜 마이크로파 아니면 라디오파 같은 그런 장파계로 쓰지 않고 가시광선을 쓸까? 딱 하나야. 니들이 안 배우는 게 회절이거든, 회절. 실제로 파장이 길어야 회절이 잘 돼. 멀리까지 잘 간단 말이야. 통신에 라디오파를 쓰는 이유가 그거야. 파장이 길면 멀리까지 갈 수 있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한번 볼까? 야, 태양에서 딱 세 개의 빛만 우리가 고려해보자.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데 어떤 선이 제일 도착을 안 해야 돼? 파장이 짧은 거야. 얘는 세대. 누구? 자외선. 걔가 6%밖에 안 돼. 보통 8%, 6%밖에 안 돼. 그럼 나머지 92%, 94% 이거 누구냐? 가시광선하고 적외선이야. 알았어? 그러면 왜 근데 통신을 쓸 때 우리가 왜 라디오파를 잘 쓰느냐? 도착을 잘하니까 멀리까지 던지면 그래도 훅 뿌려 멀리 가는 놈이 좋잖아.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정보가 떨어지정단돼. 그리고 좀 디테일한 작업을 할 때 정보량이 많으니까 좀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어. 니네 TV를 보잖아? TV의 그 화소하고 컴퓨터 화소하고 다른 거 알지? 컴퓨터 화소는 뭐냐? 그게 TV 화소보다 훨씬 더 높아서 실제로 TV 카메라로 컴퓨터를 찍으면 줄이 생겨 이렇게. 그걸 읽지를 못하는 거지 카메라가. 그러면 컴퓨터 화소를 많이 컴퓨터의 그 화질을 더 개선시키려다 그러면 파장이 짧은 걸 써야 돼. 그러니까 파장이 짧은 거 쓰면 저 정보는 선명하지만 뭐야 전달이 잘 안 돼. 그래서 뭐를 많이 설치해야 돼. 중간에 중계탑을 많이 설치해야 돼. 라이파이는 그런 거야. 실제로 가시광선 계열을 이용하면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을 거 아니야. 그래서 근거리에 좀 많은 고양의 데이터도 송출할 수 있고 굉장히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거든. 선명하고 데이터량도 좋고. 근데 그게 일부 이렇게 구역이 한정돼 있어. 거기서만 가능해. 카페나 이런 데. 알겠지? 네. 라이파이가 그런 거야. 그래서 실제로 라이파이를 쓰면 뭐가 좋냐면 우리가 무선 블루투스 뭐 통신기 이런 거 있잖아. 설치하고. 그지? 얘들은 이걸로 할 수 있어. 이걸로. 가시광선. 라이파이, 그 와이파이 설치 안 하고 전동으로 연결하면 이 가시광선이 와이파이야 그냥. 그래서 따로 설치 안 하고 그냥 전등만 켜놓으면 되는 거야 무선 통신. 좀 신기하지? 자, 다섯 번째 적외선. 니네 적외선 어디서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니네가 움직인 것 중에 장소. 적외선 카메라잖아. 아, 니네가 본 것만 얘기하라고. 니네가 군대 갔다 왔을 일은 없잖아. 그 물리치료사. 열감지. 아, 그러니까 물리치료실 가면 맞아요. 니네 다리 한번 뼈 갖고 간 적 있지? 거리 센서. 아, 그러니까 멋있는 얘기 말고 제일 먼저 이제 그 병원 가면 제일 많이 쓸 수 있어. 이거 이렇게 불 켜놓잖아 이렇게. 그 침 맞아봤어? 네. 침 딱 놓고 거기다 빨간 불 켜놓지. 적외선이에요. 닭이 적외선이야. 그리고 할아버지들 저기 어디 사우나 이런 데 가면은 빨간 데서 이러고 있잖아. 그게 다 적외선이야. 빨간 데 가세요? 서울에? 아니 저기 등이 빨개. 불빛이 빨갛거든. 그 적외선 원래 빛이 없어 얘들아. 근데 괜히 그건 조명 효과야. 그거 보여주기 싫은. 그러니까 빨간색이 있으면 사람들이 적외선 뭐 이러고 간단 말이야. 사실 적외선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간색을 띠는 건 얘 켜있어. 온, 오픈해. 이거 보이려고 그냥 적외선은 켜있는지 안 켜있는지 몰라. 색깔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니들이 말하는 거 그 군인들이 쓰는 거 밤에 적외선 근접 카메라. 낮추경. 그렇지. 그런 거는 근데 그 대테러 침투 작전에 많이 쓰이지만 그걸 쓰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사람이 보여. 색깔이 다르죠. 근데 그거는 좀 더 좋은 카메라거든. 일반 요즘의 대투경은 어떻게 생겼냐면 사람의 형체가 다 보여. 얼굴까지. 그럼 뿌옇게. 가려도요? 아니 그러니까 어두운데도 사람 모습이 다 보여. 프로그램까지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빨갛고 파랗고 그런 거 있지. 그건 온도 센서야. 온도 센서를 보면 뭐 심장이 빨갛고 그 다음 파랗고 뭐 온도가 낮을수록 이렇게 주변에 그거 이제 그걸로 보는데 요즘에 바뀌었어. 다 사람이 선명해 보여. 근데 그 한 방에 끝내는 거 알아? 불 딱 켜면 작살나. 불 딱 켜면 네. 5분 동안 못 봐. 아무것도. 뭘 왜? 적은 열을 투사하게끔 얘가 만들어져 있는데 갑자기 센 열이 들어오면 우리 막 뭐 이렇게 동굴에 500일 갇혀있다 그지? 구조된 사람들 보면 이러잖아. 이러고 나오잖아. 이 적응을 못해서 그래. 성광탄이 아니라 그냥 이거는 성광탄을 터트려도 그래. 성광탄이라는 게 있거든. 그 막 전투 중에 탁 터졌는데 팍 터졌는데 그 성광탄이 터지면 순간적으로 5분 동안 눈을 못 떠. 예. 그거 한번 보면. 배틀그라운드에서 했어. 배틀그라운드에서 배그 뭐라 이게 우리들 군인 경험을 많이 했구나.
제만큼 많이 할 수는 없죠. 야, 거기 적외선 눈에 볼 수 없는 거야, 알았어? 네. 일단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는 많이 쓰이는 건 알고 있지? 그 뭐 보안에서 많이 쓰이고요. 적외선 온도계, 적외선 물리 치료기 다 받고, 리모컨 있던데 TV 리모컨 이런 거 다 적외선이에요. 그리고 적외선 망원경 뭐 이런 것들 이거 어디서 써요? 역시 우주도 좋은데 왜 우주는 이건 뭘 쓰냐면 영역을 넓은 영역 관찰할 때 써요. 잘 회절되니까. 근데 적외선 망원경은요 군대에서 전화 했어요. 군대에서. 아 왜요? 저기 몇 명이 있나? 투시경보다 더 넓어요. 그래서 딱 보면 색깔 다 보여. 레이더. 아, 레이더는 하늘에 대고 쏘잖아요. 지표 있는 걸 못 봐요. 근데 지표는 망원경으로 봐요. 이렇게 돌려서. 이게 생겼어요. 이만하게 생겼어요. 이거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돌려요. 막, 근데 뻘겋고 파랗고 이런데 막대한다. 그럼 이제, 멧돼지구나 하는 거죠. 사람을 그렇게 떼고하게 만들어 침통은 못 알아볼 거예요. 아마. 자, 넘겨보세요. 적외선과 자외선의 용도를 관찰해 봅시다. 일반적으로 적외선은 자외선은 공통점이 뭐죠? 열을 동반한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적외선 같은 경우는 뭔 신호를 보내는 데 많이 써요. 왜? 잘 가니까요. 회절도 잘 되고, 그 리모컨을요, 저기 TV 있는데 이쪽에다 켜도 리모컨이 작동이 돼요. 사방 방향으로 퍼지니까 애들을. 알겠습니까? 뭐가? 그 대머리한테 막 해가지고 반사돼서 되던데. 아, 대머리 말고도요, 여기다 해도 되고요, 다 돼요. 그러니까 뭐냐, 회절을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회절을. 그러니까 제가 목소리를 이쪽에다가 대고 얘기한다고 니네 목소리 안 들리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다 퍼져요, 공간으로. 그리고 자외선은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파장이 세고 에너지가 세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위조지표 관찰할 때 쓰고요. 궁금한 게 대박에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거 했는데 위조지표가 나왔어요. 예. 그럼 제가 큰일 나는데요? 아니에요. 그 출처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찾아요? 일단 탐문 수사를 하겠죠, 먼저. 여러분, 요즘에는 여러분 현찰을 주고받기가 되게 희귀해서 금방 찾아요. 위조지표를. 옛날에는 되게 많이 유통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 다 못 써요. 카드 쓰잖아. 그래서 현찰을 어디서 썼다 그러면 이제 몇 군데 한 3명만 거치면 다 잡혀요. 그래서 7개월 전인가 어떤 사람이 5,000원짜리를 썼잖아. 그 사람이 제일 오래 걸렸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6, 7개월 동안 쓴 거야. 몇 백만 원을 썼더라? 5,000원짜리로. 그 사람이 되게 의심을 못한 게 저 농촌에 아주 작은 슈퍼에만 간 거야. 가서 껌 하나 사고 5,000원 주고 이렇게. 그 거실러서 그 종성 아니냐? 차비가 더 들겠다 씨 그것까지 가는 동안. 그냥 그렇게 돌면서 한 집 그 자기 구역 내 쓴 게 아니야. 그래서 자기가 그 프린터로 레이저 프린터로 그걸 해가지고 썼다고 하더라고. 근데 조금 정교한 게 종이가 비슷해. 원래 가짜 종이 이게 두께가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검사해요? 아니, 어떻게 되게 어떤 슈퍼 아줌마 때문에 잡혔어.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만지니까 약간 재질이 다른 거야. 그냥 지폐 재질하고. 있잖아. 신권인데 뭔가 너무 빳빳하고. 그래서 그 종이조차도 그 조폐공사도 그 종이조차의 촉감이라고 예민한 사람은 금방 하는데 너 같은 거 금방 할걸? 너 약간 센스가 있잖아. 금방 할 거야. 네. 만지면 딱 아는 거. 이거 왜만 얘만 잡히지? 이런 느낌? 그래서 계속 의심하고 있었다는 거야. 이게 5,000원짜리 특이한데? 근데 또 그 지폐를 주니까 안 거야. 그러니까 신고한 거지. 그 잡혔다고 하더라고. 자, 이제 전파. 전파는 파장이 제일 길어. 그러니까 멀리 퍼져나갈 수 있어. 회절이 잘 된다. 마이크로파. 파장이 적외선보다 기니까 에너지는 약하겠지만, 네. 그지? 전자레인지의 파가 마이크로파다 해가지고서리 이런 마이크로파를 통해서 거기 보시면 레이더나 속도 측정기, 니네 속도 측정기 누가 사용하냐? 경찰이 사용하는 스피드건이라고 하는 거야. 스피드건. 맞고 튀어나오는 거.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여러분들 많이 봤겠고, 휴대전화, 무선 넷 이런 것들도 다 통신 쪽에 많이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파가 공교롭게도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랑 비슷해. 걔랑. 그래서
음식을 데울 때 쓰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파를 금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 금속에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알루미늄 호일 같은 거 넣잖아? 그러면 불꽃이 살벌하게 되는 거야. 왜 그럴까? 그 금속들은 최고의 무슨 전자가 있어? 자유전자가 있지? 네. 그 전자들이 막 그 광전자로 변하는 현상이 생겨. 알루미늄 호일 집어넣으면 안 돼. 그리고 밀폐된 그 물을 넣으면 안 돼. 물이 고유 진동을 해가지고 터질 수가 있어. 그래서 닭가스 같은 거 그냥 폭발해. 팡! 그리고 가스통 집어넣으면 안 돼. 라이트, 일회용 라이트나 이런 거 집어넣으면 그냥 폭발해. 빵! 그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 그 도시가스 탁 끈 LPG 가스 탁 여러 가지 세게 한 다음에 라이터. 거기다 라이터 탁 집어넣고 탁 탁 삥 불려놓고 가잖아. 그럼 빵! 살벌하죠. 자, 라디오파는 그런 거.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 중요한 게 이제 전파망경. 이거 잘 나와요. 전파망경이라는 건 낮에도 관측이 가능한 거거든. 네. 우리나라 전파망경 어디에 있냐? 되죠. K스타일 있지, K스타일. 전파망경이. 한 대 있어, 한 대. 근데 전파망경은, 굉장히 넓게 있어야 돼. 여러 개. 여러 개 모여서. 그 미국은 굉장히 많은 수의 전파망이 25km까지 쫙 뻗어 있대. 그 독일은 말이다. 산 하나가 망해. 산 하나. 산을 깎았어, 이렇게. 깎아갖고 중간에 있고. 그 망원경, 그 산이 망원경이거든? 넓은 게. 그 옛날 007 시리즈에다 나왔어. 가운데 이렇게 탑이 있고 선이 이렇게 모여있어. 전파망원경이거든? 굉장히 뭐할 때 큰 쓰는 거예요? 우주 관측한다니까? 낮에도? 밤에만 별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전파는 낮에도 쏠 수 있으니까. 자, 이런 것들이 263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풀어보도록 해. 알겠지? 네. 그 다음엔, 좀 어려웠던 문제들이, 야, 잠깐만. 잠시만. 저기, 페이지 269쪽에 3번 보자. 3번. 요거 하나만 풀고 한번 가보자. 실력은 문제. 자, 그림 가나는 각각 물질 1, 2, 3 중에 두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광섬유의 코가 속률이야. 가에서 속률이 무슨 색깔이야? 하늘색이 있는 곳이 속률이다. 매질원. 네. 그럼 2는 뭐가 되는 거야? 초록색. 건유리가 되는 건데, 봐봐봐. 이렇게 잘려 있잖아, 얘들아. 이렇게 단면도가. 그자. 이게 뭐냐면, 여기가 1이라고 써있고, 여기 2 이렇게 써있잖아. 그지? 이게 이렇게 된 거라고 보면 돼. 이렇게. 알겠어? 단면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된 걸 딱 자른 거야. 여기가 1, 여기가 뭐, 2 이렇게 자른 거야. 그래서 여기가 코어인데, 지금 얘가 이렇게, 여기 단면이 이렇게 있고, 여기 이렇게 입사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치? 이 법선은 이거거든, 법선. 그럼 입사각이 요거잖아, 요거. 네. 세타. 요렇게. 그러면 지금 거기서 주어진 조건이 뭐냐면, 니들이 딱 봤을 때 이 그림으로 알 수 있는 건 이거야. 이게 3지, 3. 이게 3. 그죠? 이게 3인데, 이렇게 2예요. 이 부분이 있죠. 2냐? 네. 오 마이 갓. 2.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아, 이게 광섬유라고 했잖아. 그지? 네. 광섬유의 전반사는 밀에서 소로, 그지? 밀에서 소로 진행이 돼야 발생을 하지. 그러니까 지금 봐봐. 완이 뭐하고? 밀하고. 투가 뭐하다? 소하다는 뜻이야. 그렇다면 속력은 누가 빨라? 빛의 속력은? 2에서 맞아. 속력은 얘가 빠르다고, 속력은. 그러다 보니까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들어갈 때 이런 얘기거든. 근데 여기 봐봐. 얘가 아무래도 봐라. 이 밖의 공기보다는 얘가 속도가 느릴 거니까 이렇게 꺾이겠지, 이렇게. 그지? 다시 말해, 이거 굴절가 이렇게 생길 거라고. 근데 여기 맞고 얘가 뭐를 했어, 이렇게. 전반사를 했다는 거지. 이해 갔냐? 전반사를 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여기에서의 입사각이 이각이 될 거야, 이각. 입사각이.
네. 이해 갔니? 자, 문제는 이거지. 세 번째 줄에 뭐가 있냐면 완과 투 사이에 세타죠. IC가 이렇게 써있지. 그 완과 투 사이에서 전반사는 요런 구절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야. 굴절유리 이거 써있어. 완이 거, 투가 거, 쓰리가 거. 이렇게 돼 있지. 네. 완이 쓰리보다 작다. 니네 작다는 게 뭐였어? 기억해봐. 빠르다. 속력이 더 크다. 자, 파장이 크다. 잘 들어. 야, 입사각이지. 네. 선생님이 굴절을 해줄 때 아니 막걸리하고 소주. 소주 해줬지. 네. 이 중에 누가 소주야? 오른쪽. 빨간색. 그래. 막걸리는. 왼쪽. 자, 이제부터 얘기해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 잘 들어. 각도는 속력이지. 네. 공기 중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얘 속력 분해 이거잖아. 네. 얘 속력. 그렇죠. 다 1보다 크잖아. 네. 누가 더 클 것 같아? 노란색에 빨간색이야. 빨간. 맞아. 노란색이 더 크다니까? 분모가 작을수록 분모가 작으니까 노란색이 막걸리야. 그럼 노란색이 굴절력이 큰 거라고. 네. 그러다 보니까 굴절력이 큰 애가 속력이 느리다. 느린 거야. 속력이 느린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여기서 제일 미라는 거. 쓰리라는 얘기야, 쓰리. 네, 막걸리.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쓰리가 제일 미라다는 얘기를 지금 써준 거야. 원이 누구보다? 쓰리보다 작다라는 말. 근데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쓰리하고 투가 있어. 그림 봐봐. 네. 여기가 요렇게 돼 있는데 이 아래가 누구고? 3고 이 아래가 뭐야? 2야. 잘 들어. 우리가 만약에 노란색, 빨간색에서 전반사를 일으킨다면 90도에는 노란색이 먼저 도착할까? 빨간색이 먼저 도착할까? 각도를 돌려 키우면 노란색이 먼저 도착해요. 알았어요? 네. 다시 말해서 굴절률이 뭐 할수록 클수록 똑같은 매질로 우리가 굴절을 시킬 때 전반사는 임계각이 더 작다는 얘기야. 임계각이 더 작게 나온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빛을 도대 넣잖아. 이렇게 네. IC 값으로 똑같이 거기 IC 값 똑같이 봤지? 그럼 얘는 더 꺾인다는 거야. 더 얘보다 더 쫙 꺾인다는 거. 그러니까 봐. 여기 굴절각을 1, 여기 굴절각을 2로 놓는다면 누가 더 커? 1이 더 큰 거야. 얘가 더 작아야 돼. 맞지? 왜요? 왜? 똑같은 공기 중에서 입사를 시켰을 때 지금 3가 굴절률이 크대잖아. 그러니까 더 작아야 돼. 그러면 여기 있는 이 각이지, 이 각. 네. 이 각이 자 3번, 4번 해봐. 누가 더 커? 3번이 더 큰 거라고. 그럼 무조건 얘는 전반사가 이가 없으면 전반사 무조건 일어나는 거야. 얘는. 왜? 가뜩이나 3에서 2로 갈 때 임계각도 좁은데, 그지? 지금 입사각이 너무 커져서 얘보다 더 크잖아. 4번보다. 그럼 무조건 얘는 전반사 일어나는 거라고. 자, 기억. 1과 2 사이에 임계각을 했거든, 얘들아. 네. 봐봐. 여기서 세타가 얘지. 네. 얘 전반사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일어났어. 일어났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면 전반사 일어난다고 그랬지? 네. 그러니까 기억은 뭐래? 1과 2 사이의 임계각은 세타보다 작은 거 맞잖아. 걔보다 크니까 전반사 일어나는 거 아니야? 맞지?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맞죠. 지금 전반사가 일어났다는 얘기는 우리가 전반사의 조건이 두 개 있었단 말이야. 미래에서 소로 가고 입사각이 적어도 누구보다 커야 돼? 임계각보다. 그 임계각이 작다 했으니까 맞는 말이지 이거는. 니은 가에서 A를 IC 값보다 IC 세타냐? I 세타보다 작은 아니 형. 입사각으로 완에 입사시키면이라고 했어. 야, 요거를 각도를 줄여봐. 요렇게. 더 잘 들어가겠네요. 자, 그럼 얘는 더 각이 작아지지. 네. 그럼 입사각은 더 커지지. 전반사 무조건 일어나죠. 네. 그죠? 입장하기 어디 부분이지 입장하기? 입장하기. 여기죠, 여기. 임계가. 우리가 말하는 여기가 이 면인데 봐봐라. 이건 저기 수학이야, 수학. 이 각이 빨간색을 따라가면 빨간색이 얘를 쏘면 얘 굴절할 거 아니냐. 네.
불처럼 요 각이 여기 면에 대해서 이 면에 대해서 요 각이 불철각이지. 네. 그럼 요 각이 무슨 각이야? 입사각이야. 여기 이 얘에 대해서는. 네. 이 각은 이거 합쳐서 몇 도야? 90도지. 왜? 직각삼각형 아니야 이게. 그치? 자, 봐봐봐. 이게 이 면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와서 법선인데 이렇게 꺾였단 말이야. 네. 그럼 이러한 삼각형을 보면 90도잖아. 네. 이 각과 이 각의 합이 얼마 나와있냐고. 그렇지. 이게 입사각이라고 지금 여기서 전반사를 일으켰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이걸 좁혔다는 얘기야. 이 각을 이렇게 줄였다고 이렇게 줄였다고. 그럼 이 각도 더 줄어들겠지. 이 각도. 네. 그럼 어때? 봐봐. 이 각이 어때? 이 각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전반사가 일어나죠. 이 각보다 이 각이 더 크니까. 당연히. 알겠어요? 네. 그래서 니은 틀렸고요. 네. 나에서 A는 3와 2의 경계면에서 당연히 전반사죠. 봐봐요. 얘가 쏘았는데 각도는 더 줄어. 근데 얘는 인계각이 더 작아 얘보다는. 왜? 똑같이 1에서 2로 3에서 2로 그런데 얘가 더 미라거든. 인계각이 더 작다고요. 근데 입자각은 얘보다 더 크니까 당연히 전반사가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기억 이것이 정답이 되죠. 오케이? 네. 이제 넘기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느꼈겠지만 간섭이라는 건 서로 관여하는 걸 말해. 알았지? 특히 파동의 중첩을 좀 알아야 돼. 그렇죠. 그러려면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위상이라는 말을 좀 알고 가자. 위상. 자, 우리가 파동함수를 이렇게 그리잖아. 뭐 가로치기 시간이든 아니면 뭐 위치든 간에 이렇게 함수를 그린다는 거예요. 자, 이 세로축이 매질의 변이라고 잡는다면 A, B, C 얘들의 변이는 모두 0이지. 네. 근데 위상은 같지 않아. 위상이 다른 하나가 누굴까? 위상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잖아. 위상이라는 무엇이냐면 파동이 진행을 할 때 얘가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움직이겠지. 진행을 할 때 진동, 매질의 진동방이 일치하는 게 위상이야. 자, 내가 오른쪽으로 파동이 진행한다고 해보자. 그럼 요만큼 이동했다고 쳐보자. 그럼 이렇게 그리겠지, 선생님이. 이렇게 파동을 그리지, 맞지? 그릴 거야. 그러면 A점의 매질은 어디로 움직여? 아래로. 아래로 움직여, 여기로. B점은? 위로. C점은? 아래로. 그래서 위상이 같은 점은 어딜 거 그게 같아? 뭐예요? 그 둘이 매질이. 파동이 움직인다고 우측으로. 매질은 제자리 진동만 하잖아. 네. 그러니까 저기도 똑같은 진동방이 누구냐고. A하고 C지. 맞잖아. 저걸 위상이 같다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A에서 C까지가 파장이야. 그래서 왼발 오른발. 파동이 이렇게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게 아니라 같은 사진을 딱 찍으면 너가 막 달려가는 거 찍으면 한 장면만 찍히지만 엄청 많죠. 그걸 점점 사진을 노출시키면 내가 움직이는 방향대로 계속 나타나겠지. 그렇게 찍은 거라고. 지금 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 찍은 거라고. 파동이. 그럼 매질은 같은 방향으로 진동하는 저걸 위상이 같다고 얘기한다고. 알았냐? 그러면 봐. 니들이 이걸 위상은 여기서 많이 물어보고 실제로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보면 니네 다 알잖아. 그래서 야, 위상 이 지점하고 B예요. 이 지점하고 이 두 지점 위상이 같냐 다르냐? 달라요. 다르잖아. 당연히 이거는 금방 한다고 니들이. 어떻게 구분한다고? 매질이 진동하는 방향을 보고 찾는다고. 변이가 A, B, C가 똑같잖아. 네. 근데 파동이 진행함에 따라 매질이 어디로 움직이냐 그 움직이는 방향. 그러니까 얘가 딱 사진 찍혔는데 이렇게 여기서 딱 요즘에 찍혔는데 이게 일어날 때 찍힌 사진인지 앉으면서 찍힌 사진인지 모르잖아. 네. 그것이 같은 방향의 사진. 그 다음 움직여보면 알잖아. 움직이면 얘가 일어나는데 찍힌지 아래로 찍히는지 보이잖아. 그 방향이 같은 애들이 위상이 같은 애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A에서 B까지를 우리는 C까지를 뭐라고 불렀어? 파장. 1파장이라고 부르는 게 같은 위상에서 근접한 같은 위상까지야. 그러니까 마루에서 마루까지가 그 얘기라고 말 그대로.
이거 위상이 서로 다른 거 금방 알잖아. 근데 A, B, C를 구분을 못 한다고. A가 왜 내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내려가는 거야. 하얀색이 노란색으로 간다고. 근데 이걸 지난 시간 했는데 왜 또 모른 척 해? 그래요? 됐어. 이거는 쉬운 거니까 됐고, 그거 네가 혼자 공부해주면 돼. 근데 봐. 중첩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위상이 같아야 돼. 그래 중첩이 일어날 수 있어. 중첩이라는 건 서로 만나는 거거든. 위상이 동일한 애들끼리 만나면 보강이 돼. 더 커진다고. 근데 위상이 반대인 애들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 상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라 이거야. 그 밑에 그림 보이지? 진폭이 몇 센치짜리? Y1짜리.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Y2짜리가 만나잖아.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Y1 플러스 Y2가 된다는 얘기야. 근데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Y1 마이너스 Y2가 되는 거지. 이해갔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중첩이라고 부른다고. 알았지? 그럼 중첩이 일어났다가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 다시 원래 파동의 진폭을 갖는다는 거지. 그게 독립성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파동은 서로 보강도 될 수 있고 상쇄도 될 수 있지만 그 위치를 벗어나면 원래 자신의 모습을 갖는다는 얘기야. 이해갔어? 그러니까 파동성의 제일 중요한 얘기는 파동은 서로 보강이 가능하고 상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야. 독립된 파동도 서로 만나게 되면. 근데 이 보강과 상쇄가 하기가 되게 어려워.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런 거야. 니들도 사람 많이 만나봐야 자기하고 맞는 사람이 누군지 알잖아. 그럼 똑같은 거거든. 자기하고 정말 상극인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정말 막 아삼육으로 딱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 그걸 파동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해. 보강이다, 상쇄다. 이런 식으로. 알았어? 근데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은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을 거 아니니. 그지? 그런 것들이 파동학에서는 중첩이라고 불러. 근데 중첩이 되는 상태만, 너희들도 그러잖아. 이 친구하고는 노래방 갈 때 재밌고 이 친구하고 운동할 때 재밌고 그게 재밌는 게 많이 있으면 친구가 되는 거잖아. 어울릴 게 많으니까. 그치? 그러나 그 노래방에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 어때? 각자 독립적이잖아. 또 다른 일을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파동의 중첩과 그 다음에 독립성을 지금 말하는 건데 보강이 일어나면 같은 위상끼리 만나는 거고 알았어? 상쇄가 일어나면 서로 다른 위상끼리 만나면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어요?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났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보강. 골과 골이 만나도 보강인 거지. 근데 마루와 골이 만나면 상쇄. 그래서 우리 마루 골 이러지 말고 왼발과 왼발이 만난다면 보강. 왼발과 오른발이 만난다면 상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근데 꼭 그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지나가면 파동은 다시 자신이 본연의 독립성을 갖게 된다. 이런 말이야. 알겠어요? 네. 자 이제 파동의 간섭 과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파동의 간섭을 가만히 보시면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지금까지 한 말 또 있어요. 보강이 뭐라고요? 진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왼발이 만났든 오른발이 만났든 진폭이 커지게 되면 보강이죠. 우리 진폭이 커지면 뭐가 세지는지 알죠? 에너지가 세집니다. 네. 아까 여러분 에너지는 뭐가 커져도 크다 그랬지? 전자기파에서? 진동수요. 맞아요. 제곱.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제곱이에요. 진폭의 제곱, 진동수 제곱의 비례하거든요. 근데 그냥 진동수가 크면 에너지가 크듯이 진폭이 커지면 에너지가 세진다. 소리로 가만히 생각해볼까? 얘들아, 소리에서 진동수는 음의 높이야. 네. 알았어? 그러면 솔직히 이거야. 조화와 보강은 다른 거거든. 여자와 남자가 화음을 이루고 이건 조화야, 말 그대로. 그지? 높은 낮지만 화음 넣고 이런 건 좋아하지만 소리가 커지는 건 목소리가 똑같은 놈 둘이가 만나서 딱 맞아야 돼. 알겠니? 네. 실제로 어떤 유리잔을 깨는 거 있지 막 락커가 해가지고 깨는 거 그거 딱 생각해봐. 마이크로파가 아까 누구의 주파였지? 전자기파였지? 물. 저기 누구? 전자레인지. 그치? 그래서 전자레인지에다 음식을 데울 때 반드시 뭐가 함유하고 있어야 돼? 물. 수분이. 왜? 수분의 고유 진동수랑 마이크로파가 맞는 거거든. 알겠어? 그렇듯이 진폭이 커지려면 같은 위상이 만나야 돼. 알았니? 그리고 파장까지 같으면 좀 더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야. 알았냐? 파장이 서로 다르더라도 위상이 만날 경우가 있을 거 아니겠냐. 그지? 근데 파장까지 같아버리면
뭐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 보강이 일어나고 상쇄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 파동의 간섭이 진폭이 변하는 현상이래. 그럼 얘들아,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리를 갖고 따졌을 때 네. 지금 여기는 소리로 표현하면 뭔 줄 알아? 소리가 크게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 이런 표현으로 착각할 수 있거든.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들릴 정도라면 똑같은 파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진동수를 갖고 있어야 돼. 진폭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럼 둘이 파장이 어떻다는?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걸 쌍둥이 파원이라고 할 거야. 앞으로 내가 쌍둥이 파원이 뭐라고? 파장이 같고 진폭이 같아. 야, 파장 같으면 진동수도 같은 거 알지? 네. 그치? 왜 성능이 똑같으니까 매질이 같을 때 맞지? 네. 그래서 쌍둥이 파원이 아니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소리가 안 들릴 일은 거의 없다. 작게 들린다 상쇄, 크게 들린다 보강. 이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지. 자, 그렇다면 거기 먼저 물결바의 간섭이라는 게 보이는데 여기 얘기를 내가 간단히 할게. 여기부터 지금부터 간섭과 보강을 갈 때 봐라. 우리는 파동의 간섭 현상을 뭐뭐 볼 거냐면 물격하고 보고 소리 볼 거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오른쪽 필이 맨 마지막에 있는 빛을 볼 거야. 알았니? 네. 여기서 정말 많이 틀리는 게 하나 있어. 그거 꼭 찾을 줄 알아야 되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잘 봐. 파동의 간섭 현상을 우리가 다룰 때는 반드시 이 책에는 안 써있지만 이 말을 기억해. 지금부터 파원은 두 개일 거야. 두 개가 무슨 파원이라고? 쌍둥이 파원이야. 쌍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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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둥이? 동이가 정답이냐? 둥이가 정답이냐? 쌍둥이가 뭐예요? 쌍둥이. 쌍둥이야, 쌍둥이. 쌍둥이 파원. 쌍둥이. 근데 쌍둥이라고 했어 예전에. 쌍둥이 파원. 그럼 쌍둥이 파원이면 파장, 진폭. 그죠? 이것이 동이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출발 위상도, 파원에서의 출발 위상도 동일한 거예요. 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위상이 동일하다는 뜻은요, 한쪽 파원이 왼발부터 출발했다. 오른쪽 파원도 또 다른 파원도 왼발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네. 자, 이랬을 때 봐요. 쌍둥이 파원일 때 우리가 반파장의 거리만 한다면, 뭐 사실 반파장의 거리를 한다는 건 파장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 파장이 3cm다. 반파장 몇 cm? 1.5. 그런 거잖아요. 왼발이 1.5 거예요. 오른발도 1.5 거예요. 이해 갔습니까? 그럼 왜 반파장을 갖고 얘기하느냐? 그 반파장이, 알았어요? 그 반파장이 위상의 전부죠. 여러분, 반파장끼리는 다 플러스면 플러스 변이를 갖고요. 마이너스면 마이너스 변이를 갖는단 말이죠. 맞아요? 그리고 이 플러스 범위하고 마이너스 범위는 패치겨도 위상이 달라요. 선생님이 말한 변이가 0일 때가 제일 중요한 거야. 0일 때가 시험을 내는 거죠. 근데 여기랑 그냥 같다 하면 위상. 이렇게. 예, 그 다른 거예요, 무조건. 알았어요? 지금 저는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이해하세요. 다시. 여기가 변이가 얼마예요? 세 지점이? 0이요. 여기를 시험에 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지나가는 강아지들도 알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 다르다는 거. 아셨어요? 근데 0은 똑같잖아. 그것도 세 지점이. 그럼 반드시 같은 지점은 두 개 있어요. 알았어요? 그게 무슨 관계다? 1파장 관계예요. 거기가 1파장. 그러니까 주기운동이라는 건요. 그 주기적인 운동 있죠. 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여기 중심으로부터 왔다 갔다 할 때 이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같아달라는 절대 안 물어봐요. 왜? 걔들 위상이 반드시 틀리거든요. 근데 이 0인 부분은 반드시 물어봐요. 그럼 한 파장 안에서 변이가 0일 때 위상이 동일한 지점은 몇 지점이다? 두 지점인 거예요. 거기까지가 파장인 거예요, 항상. 그럼 가운데는 어때요? 가운데는 위상이 반대인 거죠. 아셨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보면 봐요. 지금부터 얘들이 거리가, 파원으로부터 거리가 얼마 되느냐에 따라서 그 지점이 보강이냐 상태냐를 어떻게 빠르게 찾느냐 봅니다. 자, 조건은 무슨 파원이라고?
쌍둥이 파원인데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볼게요. S1이 있고요. 여기에 S2가 있어요. 여기서 출발한 파원은 무슨 파원이다? 쌍둥이 파원이다. 알았지? 그때 어느 P 지점이 있다고 쳐봅시다. 그럼 거리가 있겠죠? 여기도 거리가 있겠죠? 그죠? 네. 잘 보세요. S1에서 P까지 거리가 있겠고요. S2에서 P까지 거리가 있겠죠. 네. 이들의 절대값 차이. 네. 거리차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거리가 똑같으면 차가 얼마예요? 0이. 0이잖아요. 근데 거리가 서로 다르다면 뭔가 차이가 나오겠죠. 그 길이가 알았니? 네. 몇 파장에? 반파. 2분의 1파장에 알았니? 이렇다면 자 여기 뭘 뜻하니? 여러분 여기 뭘 뜻해요? 짝수. 짝수배예요. 짝수배. 이렇다면 얘는 무조건 보강이다. 그럼 무슨 말이냐? 잘 봐. 선생님이 여기다 이렇게 파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위치 여기가 2cm, 2cm. 그리고 몇 cm일까? 1cm. 자, 그 다음에 봐라. 세로축은 변인데 여기가 1cm래. 그럼 진폭이 1cm잖아. 이 둘이 만났을 때 보강이면 진폭이 몇 cm가 된다는 거야. 2cm. 그렇지. 상세면 0.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M이 뭐예요? 응? M이 뭐예요? M? 아, 미안해. 이거 말하는 거지? 이거? 그 밑에 거요. 이거? 공식에 있는 거. 아, 이거는 회차라니까, 회차.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고. M은 0부터 0과 자연수라고 할게. 이렇게. 보통 N이라 하잖아요. N. 응? 보통 N이라고 하잖아요. N. M이라고 해. 너 빼고 전 세계가 갑자기 약속하는 거야. 너 혼자 N이라고 외워도 괜찮아. N은 괜찮아. N이라고 외워도 괜찮지 뭘. X도 되고 A도 되고. 네 맘대로 여기 뭐 영윤 이렇게 외워 그러면. 네. 다시 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보자. 이 거리가 예를 들어서 30cm인데 이 거리가 32cm래. 얼마 차이냐? 2cm. 그러면 이 반파생이 몇 cm야? 1cm. 1cm는 네. 자 1cm가 2cm 자체가 거리차가 2cm 나오잖아. 그 차가 1cm 몇 배? 2배. 그럼 짝수야 홀수야? 짝수. 그러면 보강이라는 거야 이 지점. 알았냐? 이게 되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게 봐라. 예를 들어 여기가 6cm라고 해보고 여기가 8cm라고 해볼게. 자 이걸 왼발로 잡을게. 오케이? 오른발 잡을게. 왼발 그지? 네. 오른발 이렇게 로 자, 아유 거리도 못 맞추냐? 자,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한 거지. 네. 3번. 그럼 무슨 발이 도착했어? 오른발이 도착한 거야. 위쪽을 왼발로 잡았으니까니. 그럼 여기도 그렇게 도착해야지.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무슨 발? 오른발이 딱 만나는 거야, 둘이. 그치? 그럼 이 P 지점은 진폭이 몇 cm다? 14. 그렇죠. 진폭이 2cm가 되는 거죠. 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뭔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 2cm입니까? 0입니까? 이거 묻는 거야. 저 보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2cm죠. 알겠어요? 다시 S1P에서 S2P를 봅시다. 요 차가 네. 2분의 1 파장에 2m 플러스 1이라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홀수배라면 이런 뜻이에요. 자, 0을 집어넣으면 M에다 0을 집어넣으면 몇 떠요? 1. 그럼 1을 집어넣으면 2. 3이 뜨죠?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5. 이게 홀수배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이죠. 0도 짝수인 건 알죠? 네. 그 1을 집어넣으면 2. 2를 집어넣으면 4. 예, 그러니까 이건 짝수배라는 얘기고 얘는 무슨 배예요? 홀수배. 홀수배라면 이건 무슨 간섭이 일어난다? 상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지요. 왜요? 하나는 오른발이 도달하는데 하나는 왼발이 도달한다는 얘기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여기는 진폭이 얼마다? 0이고 얘는 진폭이 몇 cm다? 2배. 2cm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왼발이든 오른발이든. 이해 갔습니까? 그러면 이런 말을 해볼까요? 여러분 S1과 S2 사이에 정 가운데는 보강이야 상세. 뭐. 거리차가 얼마 나와요? 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보강이냐고 상세냐고. 보강이죠.
보강이 되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거리차가 0이니까. 그러면 이 정 가운데를 선으로 쭉 연결하는 거예요. 선으로 쭉 연결하면요. 거기 다 뭐가 되겠어요? 보강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 좋아요. 근데 얘를 출제자가 문제를 낼 때 정말 특이한 애라는 얘기예요. 얘가 어떤 애라고? 특이한 애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물결판은. 네 비행기 타봤죠? 네. 바다 본 적 있어요? 바다? 강물 본 적 있어요? 강물? 하다못해 목욕탕 물 차나물이라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여러분 그 물결파를 사진을 찍으면 마루가 밝아요? 볼이 밝아요? 마루. 마루가 밝죠. 여기서 조심하세요. 마루란 무슨 발과 무슨 발이 만났을까요? 수면파에서. 오른발. 그렇죠. 왼발과 왼발 만난 왼발. 거예요. 그렇죠. 똘똘하네요. 헷갈린다. 그러면 골은 무슨 발과 무슨 발이 만났어요? 오른발. 그쵸. 그럼 잘 들어요. 물결파에서 우리가 보강 간섭을 한 곳이다라고 사진을 보면은 밝은 곳은 무조건 보강 간섭 맞죠? 네. 마루마루니까 어두운 곳은 그것도 보강 아니에요? 맞았습니다. 그거 조심하시라고요. 어두운 곳도 보강입니다. 약간 아시겠어요? 네. 명심하시라고. 꼴끼리. 밝아도 보강이지만 어두워도 보강이야. 그럼 상세간섭은 어떻게 보이는 곳이냐라고 한다면 색깔로 표현을 못해요. 이거는 그 사이. 그냥 회색? 뭐라고 해? 할 말이 없어요. 밝은 곳과 어두운 곳의 중간 이렇게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죠. 이해 갔습니까? 물결파에서만 그래요. 알겠어요? 그러면 니들 물결파 문제가 왜 쉽냐면 S1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자, 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이거? 꼴. 점선. 그 다음에 이거 뭐? 선. 그 다음 뭐? 점선. 그럼 여러분 요게 몇 파장이야? 반파선. 그런 거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길이가 뭐예요 이게? 이게 한 파장이죠. 파장이죠. 맞아요. 근데 이런 애가 하나 또 있다는 거죠 옆에. 네. 이 그림을 다 그려줘요. 그럼 점선과 점선이 만나면 보강, 실선과 점선이 만나면 상쇄. 그것이 봐요. 거리만 같다면 S1, S2가 그죠? 요렇게 그림이 그림이 요렇게 그려진다면 여기 점선이 있겠죠 가운데. 이 지점은 누가 만나든 마루와 마루가 만나든 골과 골이 만나든 여기에는 어떤 모습이 그려진다?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그려질 거야. 그치? 그럼 밝고 보강이지 어둡고 보강이라는 거야. 그럼 그 사이가 상쇄라는 거죠. 그 사이는 안 물어보겠죠? 물어봐요. 실선과 점선. 근데 색깔 보기 이런 건 안 물어보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보강과 상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지.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얘가 물결과에서 어떤 건지 잘 느껴봐. 물을 놓고 자 파원이 생기게 파원에서 진동을 준다면 퐁퐁퐁 이게 쌍둥이 파원이야. 알겠냐? 퐁퐁퐁 치면 그지? 물결파가 생기겠지? 그럼 마루골의 보강상세가 나타날 거야. 맞아?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쭉 나타날 거야. 근데 퐁퐁퐁퐁 치면 어떻게 될까? 그 간격이 좁겠다. 당연한 거죠. 퐁퐁퐁 친다는 건 파장을 짧게. 이 퐁퐁퐁과 퐁퐁퐁이 뭐를 조절한 것 같아? 진동수. 맞았습니다. 진동수를 조절했으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네. 퐁퐁퐁 치는 게 파장이 짧겠죠. 왼발 오른발이. 아셨어요?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물결파 밝은 것 어두운 것 모두가 보강이구나.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래요? 여러분 이 얘기는 맨 밑에 있는 얘기예요. 270쪽 맨 밑에 있는 얘기 두 줄. 네. 아시겠어요? 근데 얘는요. 잘 들어보세요. 얘는 쌍둥이 파원일 때 위상이 동일할 때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여기 봐봐요. 만약에 내가 퐁당퐁당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거꾸로 뒤집힙니다. 반대. 퐁당퐁당 하면 EM이 상세고 EM 플러스 1이 보강이 돼요. 왜요? 한 놈은 왼발 한 놈은 오른발을 출발하면 이거는 얘랑 뒤집히는 거예요. 원리가. 아시겠죠? 자 오른쪽 페이지로 가봐요.
소리의 간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소리 간섭 페이지 271쪽. 271쪽에 음원이 두 개지, 음원이. 그지? 이 실험할 때, 그래도 너희들이 공부할 때 중요한 건 이 음원이 모두 뭐다? 쌍둥이 파원이다라고 생각하자. 알겠냐? 네. 이 음원이 쌍둥이 파원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결국은 중앙선을 통과하는 곳에서 뭐가 나타난다? 포광이 일어나겠죠. 네. 그럼 소리가 어떻게 들린다? 크게. 크게 들리겠지요. 그럼 상세가 일어나는 곳은 안 들리. 쌍둥이 파원이면 안 일어나야 돼요. 네. 소리가 안 들려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쌍둥이 파원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작게 들린다는 표현은. 네. 아시겠습니까? 그냥 음원이 두 개 있는데 어디는 크게 들리고 어디는 작게 들린다. 대신 뭐는 좀 맞아떨어져야 되겠냐? 파장은 똑같은데 뭐 이런 거죠. 그치? 일단 중앙선에서 보강이 일한다는 얘기는요. 그나마 좀 파원이가 파장의 길이는 똑같은데 진폭의 차이가 있는 거죠. 진폭의 차이가 있어서 어디는 크게 들리고 어디는 작게 들려요. 진폭까지 똑같지는 않은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진폭까지 똑같으면 0대 0. 그런 경우는 참 만들기 어렵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소리 간섭을 보잖아요. 소리는 무조건 크게 들리면 뭐라고요? 보강입니다. 그건요. 막 왼발과 왼발이 만나도 크게 들리고요. 오른발과 오른발이 만나도 크게 들려요.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았어요? 물결파만 밝아도 보강, 어두워도 보강인 거죠. 그럼 얘는 상세가 금방 표가 나잖아. 소리가 작게 들린다잖아. 맞죠? 근데 소리는 어떻게 상쇄돼요? 왼발, 오른발. 똑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소리가 작아져. 상세라는 말이. 쌤 목소리랑 제 목소리가 만나가지고 지금 아니에요. 안 되죠. 나 음원이 다른데. 어떻게 상쇄시키겠어요, 자네? 비행기 제트기 엔진이 있어요. 엔진 소리 상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엔진 소리 파동을 잡아가지고요, 위상을 반대로 써야 돼요. 그럼 소리가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걸 그렇게 잡아낼 수는 없어요. 적게 들릴 수는 있겠죠. 그게 노이즈 캔. 상쇄를 해서. 아 진짜? 의지가 뭐야? 소리 없는. 소음을 의지라고 했나? 자, 거기에 3번 한번 읽어봐봐.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간격. 얘들아, 아까 내가 얘기했지. 퐁퐁하고 퐁퐁퐁하고 보강과 상세의 간격이 좁아지는 건 퐁퐁퐁이 더 간격이 좁아진다 그랬지? 결국 뭘까? 소리의 크기가 변하는 간격이 좁아지려면 파장이 어때야 돼? 짧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남자 목소리는 파장이 길잖아. 여자 목소리는 파장이 짧잖아. 여자 목소리 두 개 동일한 음원을 갖다 놓고 하면은 보강과 상세 간격이 좁아질 거고 남자 목소리는 좀 간격이 똑똑 떨어질 거다 이거지. 그 얘기야 이 얘기가. 이해 갔어? 자 이제 5번째 빛의 간섭을 보기 전에 맨 밑에 그림 한번 봐봐. 이거는 영의 이중 슬리 실험이라고 하는데 영이라는 애가 16살 때 이 실험을 했어. 이 실험을 해서 빛이 파동인 걸 증명했단 말이야. 이 사람의 슬릿을 한번 볼게. 슬릿이라는 게 이런 종이에 이렇게 선을 그은 건데 얘들아 봐라. 이 종이가 이런 판넬이야 얘들아. 판넬. 여기에 칼집을 내는 이렇게 세로 줘. 알았어? 바늘구멍을 뚱 뚫은 게 아니라 칼집을 낸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얘들아 빛은 우리가 그릴 때 이렇게 그린다. 빛은 이게 뭐냐면 잘 봐. 요게 전기장이면 요게 뭐가 되는 거야? 자기장이 되는 거고 이게 전기장이면 이게 자기장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얘랑 얘는 같이 나오는 거야. 근데 딱 그럼 선생님이 빛의 종류를 몇 개만 잡은 거예요? 지금 2개만 잡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전기장과 자기장이 전자기파 같이 존재하는 거지. 근데 이 안에는 무수히 많은 애들이 있다는 거. 무수히 많은 애들. 이 안에. 이해가니? 근데 이런 애가 이런 평야를 딱 부딪혀. 이런 평평한 지점을 부딪히면 잘 봐.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여기를 맞고 튀어나왔을 때 보존되겠냐? 3번이 보존돼. 1번과 2번은 여기에 들어가면 얘한테 얘네들 뺏겨. 그래서 얘를 맞고 튀어나오는 판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긴 거야. 알았니?
그럼 얘가 맞고 튀어나오는데 여기서 오는 3번과 여기 3번이 만나면 뭐가 될까? 보강이 되겠지. 네. 그래서 반사된 파하고 공기 중에 있는 파하고 딱 만나면 눈이 부시는 거야. 이해하니? 근데 이게 여기만 맞니? 여기도 맞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충돌하면 몇 번이 그대로 유지되겠어? 1번이 그대로 유지되고 2번, 3번이 에너지가 약해지겠지. 그것들이 기본적인 얘랑 만나면 1번이 커지겠지. 그래서 이거를 차단하는 게 선글라스 원리야. 하나는 세로로, 하나는 가로로 돼 있어. 형광이. 그래서 선글라스는 왼쪽 눈 저기 렌즈하고 오른쪽 눈 렌즈 겹치면 안 보여. 시커멓게. 편광이야, 편광이 이게. 알겠어? 그러면 이런 걸 차단한다는 얘기는 이 슬릿을 왜 자르냐는 거지. 하나의 단색광만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야. 여기 2, 3번을 다 쳐버리고 1번만 통과하게 만드는 게 슬릿 역할이야. 알았어? 왜? 아까 얘기했잖아. 무슨 파워 만들려고 하는 거야? 쌍둥이 파워를 만들려고 빛을 한 종류만 딱 잡은 거라고. 그러면 이 여기를 첫 번째 슬릿을 통과하면 뭐 세로로 된 파장 영역의 빛만 통과하겠지. 네.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통과시키는 거예요. 2개. 빛이 들어왔는데 단색광을 만든 다음에 자 얘를 뭐를 만든 거야? 이걸 만든 거지. 그럼 S1, S2는 광원이 되는데 쌍둥이가 되는 거야. 이게 이런 모양인 거지. 봐. 빛이 여기 창에서 가잖아. 이게 쭉 들어가잖아. 양쪽에 칼집을 꺼내는 거야. 그럼 빛이 통과하는 거지. 이렇게. 네. 이해 갔어? 그리고 여기에 뭐가 있는 거야? 스크린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면에 대해서 수직이 요 지점 5점. 그럼 이 거리가 어떻겠냐? 거리가 같지. 여기서 뭐가 일어날까? 호감. 그래서 빛이 밝다고. 밝다를 이제 명 이렇게 명. 굉장히 밝다. 그러면 반파장 옆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 어두워져. 그렇죠. 어둡다. 그 다음 뭘까? 88. 밝다. 또 뭐가? 어, 간단하죠. 빛의 이중 간섭 실험에서 밝은 건 보강이야. 어두운 건. 상색. 그치. 근데 물결판은 어두운 것도 보강이야. 조심하라고 그거. 애들 정말 많이 틀려오니까. 알겠어? 파장은 원리는 얘랑 똑같아. 얘랑 똑같아. 그럼 내 말 들어봐. 얘를 빨간색으로 했을 때하고 보라색으로 했을 때하고 뭔 차이가 있을까? 명 안의 간격이 가깝냐 뭐냐 그 차이가 있어. 아까 우리 봤잖아. 퐁퐁퐁은 밝고 어둡고 널찍널찍하게 생겼잖아. 근데 퐁퐁퐁퐁 어땠어? 가까웠지? 마찬가지야. 빨간색을 여기다 쏘잖아. 네. 보라색을 쏘잖아. 그럼 밝고 어두운 간격이 좁아지는 게 파장이 짧은 애야. 그렇죠. 그럼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보라색이 짧네. 간섭 무늬가 좁아지면 에너지가 센 애들. 화장. 자, 근데 이 간섭이라는 게 굳이 이걸로 안 하고 단일 슬릿으로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 뭐냐면 니들 요 오른손하고 검지손이 있지. 이걸 저 광원에다 갖다 대고 손가락 가까이 다가와. 가까이 다가오면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가 가는 선이 막 생긴다고. 붙지도 않는데. 손가락 전혀 가까이 가면 손이 딱 붙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강한 선이 막 생겨요. 붙은 것처럼 약간.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 손으로 해도, 이 손 두 개 검지하고 중지하고 갖고 이렇게 해도 붙지도 않았는데 그 사이에 뭐 선이 가운데 막 생겨요. 달락말락 하면서. 그게 간섭이에요. 단일 슬릿 간섭. 알았어요? 그렇게 통과시켜도 단일 슬릿을 통과시켜도 이렇게 나와요. 봐봐요. 스크린에 빛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근데 만약에 센 빛을 통과하죠?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좁아져요. 아셨습니까? 밝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사회 불만 있어? 왜 그래? 쌤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저기 광호를 대고 손이 닿지도 않았는데 손이 달랑말랑할 때 네. 요 손가락 요 두 개로 하는 게 더 편해. 두 개로 하면은 그 사이가 닿지도 않았는데 선이 가운데 막 생기는 걸 볼 수 있어. 좀 안 보이지? 나중에 딴 걸로 하세요.
그 꼭 살과 살이 다 지나는데 검게 막 생기는 게 있어요. 그 사이가. 그게 약간 보면 호박한 데 있죠. 예, 그게 아주 가는 선이 막 있는 게 우리한테는 어둡게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게 간섭이에요, 간섭. 아셨습니까? 자, 이제 봅시다, 여러분. 아. 빛의 간섭에서, 여러분, 빛의 간섭에서 이중막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중막 실험이라 있는데 이 이중막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 이런 걸 말해요. 공기가 있고요. 그죠? 빛으로 말하면 공기는 소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 공기에서 보세요. 여기 이렇게. 자, 여기가 물이에요, 물. 근데 여기 기름입니다. 보통 기름이 뜨잖아요, 물 위에. 그럼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빛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죠? 그럼 기름에서 꺾이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저기까지는 안 되지만 이렇게는 되겠죠. 기름보다는 물에서 빛이 빨라요. 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얘가 소화할 때 얘는 밀이죠. 신기하다. 네. 그죠?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는 얘는 소화한 거죠. 왜? 이 각도를 보세요. 각도를. 여러분 이걸 세타 1이라 하고요. 얘를 요거 세타 2라고 할게요. 그럼 요것도 세타 2죠. 억각으로. 네. 요거 세타 3라 합시다. 누구가 제일 클 것 같아요? 세타 1이 제일 커요. 왜? 각도는 속도니까. 소관. 그죠? 그럼 여기서 누가 제일 미래요? 기름이 제일 미라겠죠? 자,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반사를 배우지 않았습니다만, 반사는 어떤 거냐? 맞고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이 반사에 고정단 반사라는 게 있고요. 자유단 반사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줄을 묶어 놓는데, 얘를 탕 튕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줄이 가요. 그런데 말뚝이 있거든요. 얘를 묶어놔 버리면 이렇게 꽉 묶었어요. 꽉 동요매 버리면 이게 무슨 발입니까? 왼발이죠. 근데 나올 때는 오른발로 나와요. 얘 묶여 있으니까. 알았어요? 이런 걸 고정단이라고 그래요. 반사파가 위상이 바뀌어 나오는 거죠. 왼발이 들어갔는데 오른발로 나와버려요. 근데 자유단이라는 게 뭐냐면 얘가 이렇게 자유롭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고리. 그럼 얘가 왼발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서 오른발로 한번 치고 왼발로 나와요. 위상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이렇게 고정단과 자유단을 해석하는데 이건 뭐에 해당되냐면 자, 얘는 소에서 어디로 갈 때? 밀로 갔을 때 반사하는 게 바로 고정단이고요. 밀한 데서 소한 데로 가는 게 이것이 자유단이라면 여러분 잘 봐요. 네. 얘가 이렇게 들어갔어요. 이렇게 왼발로 들어갔어. 그럼 소에서 밀로 들어가는 거죠. 네. 무슨 발로 나와요? 오른발로. 오른발로 나와요. 이렇게 맞아요? 네. 자, 그럼 들어가면 이게 굴절파가 되겠죠. 그래서 나는 여기를 이렇게 그릴게요. 왜 반파장을 짧게 그렸죠? 얘가 파장이 길죠. 속도가 빠르니까. 네. 얘는 짧고요. 근데 얘는 밀에서 소로 가는 거잖아. 네. 그게 뭘로 나와요? 왼발로. 똑같이 왼발로 나온다는 거죠. 이해갑니까? 됐어요. 근데 이 두께 거리를 갖고 조절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여전히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죠? 근데 여기서도 지금 굴절이 여기만 일어났겠습니까? 이쪽에도 일어났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나가겠죠. 왼발, 오른발 이렇게 나가겠죠. 여기가 상쇄도 되고 보강도 되더라는 거지. 그 색깔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딱 떠요. 그래서 신장로 이런데 그 도로에 물이 비 오는 날에 그 기름이 떨어지면 그 무지개 이렇게 있잖아. 그게 이중막 간섭 실험이에요. 알겠습니까? 이 간섭이 어디에 나중에 무너지냐면 자 봐요 여러분. 유리판에다가 굴절식 망원경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대물 렌즈 있죠? 걔를 깎으면 볼록 렌즈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맞아 안 맞아요? 이렇게 볼록 렌즈 되겠죠? 네. 근데 이 두께가 똑같은 어떻게 하느냐 뉴턴이 이 커다란 유리판 위에다가 이 렌즈를 딱 놔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딱 보면 위에서 얘가 완벽하면 색깔이 이런 무늬가 나와요. 발버둥. 왜? 이 거리차 때문에 얘들이
여기서는 속도가 빠르고 여기 느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 차이 때문에 간섭이 생겨요. 그래서 이 무늬가 어두운 무늬가 딱 똑같이 동글동글하면 제대로 만든 거고 약간 틀어지면 이렇게 돼요. 약간 틀어지면 이렇게. 그럼 여기서 잘못됐네. 이런 확인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간섭이 이런 데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고정단과 자유단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학교 선생님이 많이 해줄 수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물투예요. 내용들은. 자, 근데 우리가 정작 알아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여기에는 안 써 있거든. 여기에는 네. 안 써 있어. 272쪽에 맨 아래 써 있네. 바로 정상파야. 무슨 파? 자, 만약에 야씨 이번에 문제 너무 넓게 문제 쉬운데 그럼 정상파 하나 낼 수 있어. 알았어? 정상파의 조건하고 정상파의 길이하고 이거를 모르면 여기를 어렵게 풀 수 있어. 잘 들어. 다음 시간에 내가 정상파를 알려줄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쌤 정상파 알려주세요라고 해. 물론 여기 정상파 문제 없다. 네. 알겠냐? 이거는 참고사항인데 정상파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니네 현악기가 뭐야? 치는 거. 줄로 된 거. 네. 그치? 관악기는 뭐야? 원통이지, 통. 자, 양쪽이 뚫린 거, 한쪽이 막힌 거. 이거에 따라 정상파가 다르게 만들어져. 형성되고. 그 원리가 다르고. 그것들을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알았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오늘은 여기까지만.